선명한 언어와 선명한 이념으로 보여드려서 이슈를 만드는 게 보수 우파가 나아갈 길이고 이기는 길인 거지. 뭐 예를 들면 우리 이제 좌파 인사 몇 명 들러리처럼 앉히면 그러면 우리가 중도 정당처럼 보인다. 그게 집토끼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바보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한 대표 뭐 저희가 많이 지적을 했지만은 도대체 어느 편인지 알 수가 없어요. 네. 어느 편인지 처음부터 그 뭐 나경원 의원 그 뭐 좀 이렇게 봐달라고 했던 그 뭐 그 문제에 대해서도 패스트트랙 사건, 예, 패스트트랙 사건 그것도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마치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우리 조선이 식민지 치하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 보수 정당이 어떻게 보면은 야당 지지자들한테 잡혀 있는 거 아닌가? 야당 지지자들, 문 대통령 지지자들, 이재명 지지자들에게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거 아닌가? 전 그 생각을 전부터 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신 게요. 네. 그래서 혹자들은 네. 윤석열 대통령도 문재인 정부에서 중앙지검장 뭐 검찰총장 하지 않았냐라고 합니다. 네. 근데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그 추윤 갈등을 겪고 네. 검찰총장 사퇴하고 입당한 이후에 네. 누구보다 정통 보수에 가까운 행보를 보여줬어요. 그렇지. 예. 물론 중도 확장을 위한 신경도 썼지만 네. 정치인 윤석열은 그 이전에 검사 윤석열이 인간적으로 뭐 노무현 전 대통령 좋아하고 이런 걸 떠나서 정치인 윤석열의 행보는 정말 정통 보수 우파 지지자들과 영남권 전통 당원들 지지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안 했어요. 네. 그리고 본인이 공직자로서 최선을 다한 거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 사과도 했어요. 네. 근데 한동훈 대표의 차이점은 뭐냐? 정치인이 됐잖아요. 네. 근데 여전히 본인의 과거 정치 성향, 뭐 김어준 방송을 들으면서 출근했다는 그 성향에서 뭐가 바뀐 건지 전혀 드러나지가 않아요. 쓰는 인사들의 기용이 대부분 다 좌파 쪽으로 편향되어 있고 그렇죠. 측근들의 성향도 그러하고 그렇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거의 억지 춘향식으로 예방하고 뭐 이명박 전 대통령 만난다 했다가 안 만나주니까 장례식장에서 겨우 만난 거거든요. 또 비하인드 스토리를 제가 한번 푼 적이 있는데 그 두 분에 대한 자신의 가혹한 수사,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구형 때는 원래 차장 검사가 안 해요. 그거는 공판 검사가 그냥 하는데 본인이 일부러 직접 나와서 그 구형했어요. 기록이 남아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윤석열과 한동훈의 결정적 차이이고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한동훈 체제의 국민의힘은 그 좌파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게 포로로 사로잡혀 있는 셈이나 다름없어 보이는 거죠. 어떻게 저 좌파 성향의 정치인들 그리고 지식인들의 식민 통치에서 이 우리 정통 보수 정당이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럼 이 사건이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저는 하나의 분수령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어떤 식으로든 한동훈 대표가 정치적 내상을 심각하게 입는 것은 이미 피해갈 수 없는 네. 기정사실이 되었기 때문에 네. 다만 한동훈 다음 주자가 누구냐, 네. 뭐 다음 대선 주자가 누구냐 네. 이런 고민을 할 때 네. 대다수의 국민의힘 주요 정치인들은 그 중도 확장 왼쪽으로 가면 이긴다라는 잘못된 확신에 빠져 있는 경우가 그렇죠. 많더라고요. 네. 물론 중도 확장을 해야 되는데 기본을 잊으면 안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중도 확장이 성공했던 이유는 박근혜라는 분이 정통 보수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상징 자산을 갖고 있었기 때문인 거고 네.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본인이 서울시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으로 성과를 보여줬지만 이분이 실용주의로 중도 확장을 한 거지 좌파 인사들을 영입하면서 중도 확장을 한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잘못 호도되어서 맞아요. 야 그냥 좌파들 데리고 오면 우리 이긴다. 좌편향 정책하면 이긴다. 이게 완전 공식이 잘못된 거거든요. 지난 총선 때 21대 총선 지난 뭐 2020년 그 총선 때 박살 났지 않습니까? 그때 중도 확장한다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또 똑같은 일을 반복한 거고 특히 장해찬 최고 저기 그 이번에 트럼프 대선이 바로 그걸 보여줬어요. 그럼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절대 중도 확장 노선으로 가지 않았고 자기 중심을 지켰고 그리고 좌파 노선을 제일 강하게 공격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네. 이번에 트럼프 대선에서 우리가 교훈을 좀 얻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선명성이 이 어떤 중도 확장이라는 미명 아래 이도 저도 아닌 그런 해리스의 노선을 완전히 제압해버린 거죠. 제압을 해버리고 그리고 기웃거리지 않았고 오히려 더 이민자 문제라든지 더 강하게 나갔고 대신 이제
트럼프의 노선을 보면은 국민의 욕망에 불을 질렀거든요. 네. 지금 진짜로 국민들이 원하는 건 이념이 아니고 그럼요. 그들이 갖고 있는 욕망이란 말입니다. 욕망을 안아줄 수 있고 그들의 욕망을 떠안아줄 수 있는 사람. 그게 우파 노선이 원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네. 아니 여러분 열심히 일하면 네. 부자 될 수 있다. 그렇지. 이게 우파 가치의 핵심인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그거를 선명한 언어와 선명한 이념으로 보여드려서 이슈를 만드는 게 보수 우파가 나아갈 길이고 이기는 길인 거지. 이거 안 될 것 같으니까 뭐 예를 들면 노령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니까 우리 이제 좌파 인사 몇 명 들러리처럼 앉히면 그러면 우리가 중도 정당처럼 보인다. 그게 박근혜 정부 이후로 다 실패했잖아요. 다 실패했죠. 근데 박근혜 정부가 그 노선으로 이 대선에서 이긴 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본인 자체가 영남권과 정통 보수들에게 확신을 주는 상징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집토끼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바보가 아니죠. 그렇다고 민주당을 찍지는 않지만 맞아요. 투표장에 안 나가버립니다. 안 나가버리고 실망해버리죠. 그래서 이번 22대 총선에서도 전국에서 대구 경북의 투표율이 제일 감소된 지역이에요. 도태우 자르라버리니까. 그리고 참 제가 안타까운 일이지만 장해찬 최고 우리 낙동강 벨트 부산에서 네. 그 몰표를 줘가지고 네. 개헌 저지선을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바로 총선 그 다음날 한동훈 대표 어디로 갔느냐. 부산에 와서 납죽절을 하고 정말 나라를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이 말씀 여러 번 했어요. 네. 이 시간에. 그런데 어디 갔습니까? 호남으로 갔죠. 광주 네. 갔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광주 가서 거기서 표도 안 주는 거기다 납죽절을 했단 말입니다. 이번에 재보궐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예. 네, 금정구 먼저 간 게 아니라 예. 곡성 먼저 갔죠. 네. 네. 큰일 났습니다. 어쨌든 그 국면은 이러한 그 국민의 힘을 정통 보수 정당을 식민 지배하고 있는 저는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식민 지배하고 있는 좌파 세력들이 좀 철퇴를 맞지 않을까. 그래서 이 단계 사건과 관련된 뭐 이 속 깊은 이야기나 구체적인 이야기들은 제가 뭐 저의 방송이나 다른 곳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로. 그런데 오늘 국장님과 만나서 이걸 이야기하면서 의미 있었던 건 그래서 이 단계 사건으로 한동훈 다음엔 뭐냐. 네. 그냥 또 제2, 제3의 어설픈 스타일리스트. 네네. 그냥 멋있어 보이고 네. 세련돼 보이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어야 되냐. 네. 그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나눌 수 있어서 좀 의미가 있는 것 네, 같습니다. 오늘 댓글 보니까 장해찬 최고 뭐 아주 좋은 이야기들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